예, 안녕하세요. 허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개발자분들이나 소프트웨어 업계 종사자분들이 되게 많이 오신 것 같은데 혹시 하드웨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 있으시면 손 좀 들어주시겠어요? 예, 별로 없으시네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개발자 분들이나 소프트웨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과연 관심을 가지실까라고 좀 걱정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최적화가 굉장히 큰 화두인 만큼 개발자 분들도 하드웨어 시장에 대해서 살짝 엿보면 또 일하시는데 도움도 되고 재미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주제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드웨어 엔지니어에 대해서 사실과는 조금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하드웨어 엔지니어 하면 이렇게 가운 입고 잘 안 들리나요? 예, 가운을 입고 막 이렇게 전선이 가득한 커다란 장비에 매달려서 고치고 막 만지고 측정하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서 전 하드웨어 엔지니어 이러면 깜짝 놀라시면서 여자분이 하드웨어 엔지니어링을 하세요?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하드웨어 프로세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밸리데이션 파트지만 대다수의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은 이렇게 여전히 컴퓨터 앞에 앉아서 눈 빠지게 모니터 들여다보면서 소프트웨어 돌리고 있고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서 모바일 시장이 커지고 그리고 스마트 기기의 보급이 확산되면서 실리콘밸리에서 하드웨어는 포화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실리콘밸리의 무게 중심이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저들은 더 이상 스마트폰이나 타블렛의 코어 수, 클락 스피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보다는 OS나 뭐 브랜드 파워 혹은 앱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갖고 기기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이 다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결정을 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굉장히 자연스러운 트렌드인 것 같아요. 소비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더 이상 하드웨어 부품 사양이 아니라 유저 익스피리언스이고 이것은 비단 전자기기에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비행기라는 어마어마한 운송 수단을 사용을 할 때에도 우리는 더 이상 비행기가 추락하면 어떡하지? 비행기 엔진의 성능은 충분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행기가 안전하게 이륙해서 비행하고 착륙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보다는 오히려 콜라를 반만 주는지 아니면 캔 하나를 통째로 주는지 이런 것들에 되게 마음을 쓰고 감동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결정하기 때문인데 이처럼 하드웨어도 당연하게 잘 돌아가고 그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결정을 하는 것이 이 모든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자유롭게 하는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하드웨어가 중시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하드웨어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실리콘밸리에서 하드웨어 회사로서는 참 터줏대감이라 할 수 있는 인텔의 현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이 한참 잘 나가던 전성기 시대에는 인텔 드리븐 마켓이었습니다. 컴퓨터의 가장 핵심 부품인 중앙 처리 장치 CPU의 스펙을 인텔이 리더십하에 자기의 파트너 회사들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OEM들은 주어진 CPU들을 사다가 그에 맞추어서 제품을 디자인하고 생산해서 시장에 출시를 했습니다. 인텔이 그렇게 잘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실리콘 칩을 만드는 공정 기술에 있어서 참 뛰어났고요.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능력도 뛰어났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위해서 인텔은 틱톡 모델을 도입을 해서 기술 개발을 했는데요.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2년 단위로 기술 공정과 그리고 마이크로 프로세서 설계를 발전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틱톡은 시계의 똑딱똑딱 소리의 영어식 표현인데 1년은 기술 공정을 개발을 하고 1년은 마이크로 프로세서 아키텍처의 설계를 개발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레이저가 안 나오는데 이제 이를테면은 한 해는 기술 공정을 미세화시켜서 집적도를 향상시키고 칩 사이즈를 축소를 시킵니다. 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는 그 기술 공정을 이용을 해서 CPU의 설계를 새로이 고안을 해냅니다. 그건 톡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같은 CPU 설계를 좀 더 미세화된
공정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해서 시장에 내놓습니다. 다시 튀깁니다. 그렇게 한 해씩 번갈아 가면서 두 가지 변수 중에 하나만을 바꾸는 그런 안전하고 하지만 다소 비싼 그런 기술 개발 사이클을 인텔이 지금껏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 경쟁력으로 이 PC 시장에서 리더로서 자리매김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장이 변합니다. 2007년도에 첫 아이폰이 나오고 2010년도에 첫 아이패드가 나온 이후로 모바일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PC, 스마트폰, 타블렛 순서대로 출하 대수 기준으로 지금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2014년도 이후 데이터는 예측된 데이터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과 타블렛의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그리고 PC 시장은 계속해서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타블렛 시장은 2017년도까지 31%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PC 시장은 4.5%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바일 시장이 성장을 하는 것이 왜 인텔을 힘들게 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모바일 기기에서 제품 구성 품목에서 프로세서의 가격 비중이 상당히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파이 그래프는 울트라북, 즉 초경량, 초슬림, 새로운 형태의 그 노트북의 제품 구성 품목입니다. 보시면 CPU가 전체 가격 비중의 4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가 SSD와 D램을 합쳐서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아이패드 3의 제품 구성 품목을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노트북의 CPU에 상응하는 아이패드 3의 모바일 프로세서의 가격 비중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6%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디스플레이와 터치스크린을 합친 이 디스플레이 부분에 들어가는 가격 비중은 35%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격 비중이 굉장히 다른데 인텔 같은 경우는 프로세서의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고 하지만 가격은 다소 높습니다. 따라서 모바일 시장에서는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텔이 이제 모바일 시장이 성장을 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판도도 완전히 변해갔고 커스터머 드리븐 마켓이 됐습니다. 더 이상 인텔이 모바일 프로세서의 스펙을 결정하지 않고요. OEM들이 원하는 스펙의 모바일 프로세서를 쇼핑하게 되었고 OEM들에게 인텔은 그냥 다수 중에 하나의 옵션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인텔은 이제 OEM들의 니드를 취합하고 예상을 해서 프로세서를 설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텔이 지금 참 모바일 시장에서 잘 못하고 있어서 다음과 같은 변화를 꾀하며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커스터머 오리엔티드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모바일 프로세서의 스펙 계획 단계에서부터 OEM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텔 프로세서의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 타블렛 샘플 디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인텔 로고가 박힌 타블렛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건 시중에서는 판매가 되고 있지 않지만 프로세서의 성능 테스팅을 위해서 자체 제작되어서 커스터머들에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타임 투 마켓 리덕션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가 틱톡 모델을 이용해서 기술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제품의 플래닝부터 프로덕션까지 2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빠르게 변화하는 모바일 시장에서 2년 전에 제품을 계획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플래닝부터 프로덕션까지의 시간을 1년으로 단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애퀴지션인데 모바일 기기에 필요한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여러 회사들을 인수 합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타블렛 제품 구성 품목에서 12%의 가격 비중을 차지하는 모뎀을 자체 제작하기 위해서 인피니언의 와이어리스 팀을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카메라 성능을 또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타트업 회사들을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며 모바일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2년도에 첫 타블렛을 시장에 출시를 하였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 두 번째 타블렛 베이트레이를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텔의 시장 점유율은 1%에서 8%로 성장을 했고요. 올해랑 내년에 더 큰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텔에서 하드웨어 엔지니어로서 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이패드를 이제 열어보는 건데요. 보시면 굉장히 크고 작은 모듈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뭐 터치스크린 컨트롤러도 있고
뭐 메모리도 있고 오디오 코덱도 있고 한데요. 이 가운데 있는 모바일 프로세서가 중앙에서 이들을 관할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프로세서에서 이를테면 메모리로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메모리 모듈에서는 이제 그거에 화답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칩이 서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칩을 보통 두 개의 다른 회사에서 만들고요. 한 회사에서 만들더라도 두 개 서로 다른 팀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를 시스템 레벨에서 분석하는 엔지니어가 필요한데 바로 시그널 인테그리티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그널 인테그리티 엔지니어로서 인텔에서 2년 반째 일을 하고 있고요. 모바일 프로세서를 만든다는 건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팀이 담당을 나누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누군가는 그 조각들을 이어 붙여서 하나의 시스템 레벨로 디자인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조율과 통합을 하는 사람이 바로 시그널 인테그리티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회로, 패키지, 모듈, 플랫폼 기획, 펌웨어, 밸리데이션 이런 여러 가지 팀들을 조율해서 그 결과물들을 통합을 해갖고 하나의 타블렛을 만들어내서 그걸 커스터머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매일매일 겪게 되는 워킹 모델이 그림과 같습니다. 일단 파트너 그룹들로부터 디자인의 실현성 그리고 제한성을 취합을 하고 그 다음에 그에 맞춰서 그러한 실현성과 제한성을 통합을 해갖고 시스템 레벨에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그 결과를 각 파트너 그룹들에게 디자인 피드백을 줍니다. 그럼 이제 파트너 그룹들이 그 디자인 피드백을 받아서 본인들의 디자인을 업데이트를 해서 다시 또 실현성과 제한성을 저희에게 공급을 해주고 그럼 저희가 또 그것을 다시 받아갖고 취합을 해서 다시 분석을 하고 이런 이제 아이터레이션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팀들과 굉장히 인터랙션이 많고 그 과정에서 또 컬래버레이션과 네고시에이션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워킹 모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미팅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리고 미팅에서 포지셔닝에 완전히 실패하게 됩니다. 두 가지 경우를 경험을 했는데 첫 번째는 미팅에서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완전 존재감 없이 이렇게 막 청강하는 사람처럼 가만히 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거나 혹은 두 번째는 뭐 몇 가지 이렇게 발제를 했다가 되게 많은 엔지니어들의 공격을 받아갖고 되게 너덜너덜해지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인텔에서는 자신이 기여할 수 없는 미팅에는 참석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입사하고 6개월 동안은 제가 말 한마디 하지 않는 미팅이어도 들어가서 듣다 보면 배우는 게 있지 않을까 이래서 참석을 했었는데 제가 6개월 정도 그렇게 듣고 내린 결론은 그렇게 발 하나만 담가서는 얻는 게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텔에서는 미팅 문화가 굉장히 행동 중심적이고 실용적이기 때문에 제가 무언가 맡아서 실행할 수 있는 액션 아이템이 없으면 미팅에 참석하는 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미팅을 이제 더 이상 참석을 하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극복을 하게 됐냐면 인텔의 문화가 이제 컨스트럭티브 컨프런테이션이라고 해서 어떤 발제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강하게 컨프런트를 합니다. 그리고선 이제 그것이 상대방을 약간 무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디스커션을 하지만 또 생산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에 노력을 하는데 그럴 때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에 기반한 자신감으로 그들을 대응을 해야지 제가 이렇게 완전히 당하지 않고 약간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년 반 동안 인텔에서 일을 하면서 다른 팀들과 또 협업을 하면서 한 4가지 정도가 일하는 자세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꼽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모두가 동의하시겠지만 커뮤니케이션 스킬입니다. 미팅에서 보면 말하는 사람은 막 이만큼을 얘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그거에 반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게 각자의 입장과 경험이 다르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자세가 먼저 이해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를 받으려고 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같이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팅을 할 때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왜 문제인지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미팅 참석자들이 모두 동의를 해야 시작점이 형성이 되고 솔루션 도출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 시작점을 만드는 것조차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큰 입장 차이들을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먼저 이해하겠다는 이런 자세가 없으면 계속 평행선을 달려나가기 때문에 이 시작점을 빨리 조속하게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각자 여러 가지 기여를 함으로써 솔루션을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인텔의 2대 CEO인 골든 무어 씨가 만든 기업 문화인데요. 이제 골든 무어 씨가 말하기를 미팅에서 누구든지 말을 할 수 있다. 다만 데이터와 함께 말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미팅에서 뭐 자신의 그냥 감이나 혹은 그냥 추측 이런 걸로 발언을 하면 굉장히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데이터에 기반한 정말 근거 있는 이야기를 해야 사람들이 들어주고 인정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그러니까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그 백업 데이터를 잘 갖추는 것이 엔지니어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리더십입니다. 저는 이제 경력이 많지 않은데 인텔은 되게 오래 일하는 그런 기업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막 다 10년, 막 15년 일하신 분들이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나는 경력이 짧은데 이분들과 내가 이렇게 어그레시브한 디스커션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좀 마음이 작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력이 짧다고 소심하게 그렇게 대응을 하면 안 되고 내가 가진 데이터에 기반한 자신감을 갖고 내가 지금 말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가 전문가다 이런 자세로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된다는 걸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하면 막 앞으로 나서 갖고 팀 전체를 이끌어야 될 것 같고 막 그건 좀 내 스타일 아닌 것 같고 나는 좀 수줍고 이럴 수 있는데 인텔 내에서 리더십은 포지션이 아니고 액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 꼭 앞에 있는 사람이 리더로 끌고 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뒤에서 밀고 있는 사람이 리더일 수가 있더라고요. 앞에서 끌고 있는 사람은 이제 뒤에 있는 사람에게 밀려가는 경우들을 제가 회사 안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인텔 내에서 이제 이 리더십이라 하는 것은 이끈다는 표현보다는 영향력이라는 말로 이제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대방의 생각과 문제 해결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리고 제가 가진 톱니바퀴가 아무리 작아도 그걸 돌려서 다른 더 큰 톱니바퀴를 돌릴 수가 있다면 그게 리더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일을 함에 있어서 뮤추얼 베네핏을 추구한다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거나 혹은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는 그런 워킹 모델은 지속적으로 이제 이어갈 수가 없고요. 보시면 앞에 두 명은 열심히 자전거를 페달을 밟고 있는데 마지막 사람이 놀고 있어요. 그럼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든 그렇게 끝나겠지만 그 다음 프로젝트에서 이 세 번째 사람이 앞에 두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때 앞에 두 사람은 절대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인텔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계속해서 일을 잘 해 나갈 수 있고 저런 식으로 숟가락 한 번 얹었다가는 그 다음 프로젝트에서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팀워크를 할 때에는 자기가 제공할 수 있는 파이의 조각들을 가져와서 하나의 퍼즐을 완성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그 완성된 퍼즐이 그 조각들을 가져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리워드가 될 때 좋은 이제 팀워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저빌리티입니다. 이렇게 다 같이 여러 명이 모여서 협업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재주를 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돈을 챙기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데 미국 문화상 아무래도 자기 PR과 그리고 자기 어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별거 아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어느새 나의 존재감과 나의 기여도가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리게 되고 그게 뭐 모든 일에 생색을 낼 필요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되게 억울한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할 때에는 굉장히 나서 갖고 내가 이런 기여를 했고 이건 나의 아이디어였고 이런 것들을 짚고 넘어가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일을 했고 사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내가 기여를 했다라는 걸 짚고 넘어가지 못하면 어느새 막 경력 많은 시니어 엔지니어의 비서 역할을 하고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얼굴 없는 엔지니어가 돼서 모든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고 시니어 엔지니어가 미팅에서 이렇게 나서갖고 막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고 이런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저런 모든 액션들을 오피셜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텔에서 굉장히 미팅이 많은데 미팅에서
내가 직접 발제를 하고 그리고 나의 데이터를 쉐어하고 싶을 때에는 오피셜하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발표를 하면 사람들이 뭐 이건 어떠냐 저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제 팔로우업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질문들에 대한 팔로우업은 또 미팅 참가자들 모두에게 전체 답장을 해서 이렇게 팔로우업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오피셜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문제 해결에 기여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제 인지를 해주고 인정을 해주고 그 프로젝트에서 이제 저희 입지가 굳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인텔의 현황과 그리고 저의 인텔에서의 경험을 좀 나누어 보았는데요. 이 코트는 인텔에서 같이 일하신 어떤 선배분이 이제 현재 인텔이 나아갈 방향을 잘 표현해주는 코트가 아니냐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들어 나간다는 건데요. 이게 비단 인텔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고 저희 모두에게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뭐 이제 트렌드나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정말 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걸 나만의 방식으로 소화를 해서 그걸로 이제 나의 커리어를 만들어 나가면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행동 방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